제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얼핏 다른 데서 보니까 인터뷰 할 때마다 5천 명의 적이 생긴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건 저희 선배 의사분께서 처음에 이제 아데마네 여명작전 직후에 이제 그때 언론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나니까 예. 그냥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겁니다. 저희 선배 의사가 그냥 조심하라고 그러셨죠. 예.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웃으시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예. 아,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은 저희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 보셔도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언론에서 하는 게 한 장의 사진이나 한 1분 정도의 보도를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사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난 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노출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나 국가 시스템적으로 잘 자리 잡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버블이죠, 버블. 예. 이 이코노믹 버블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버블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민망합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이국정 교수께서 인터뷰 잘 안 하실 분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인터뷰에서 뵙는 걸 보면 뭔가 저긴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본인이 노출됨으로써 어떤 우리 저 의료계 본인이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해결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가 뭐 감히 그렇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대단한 의학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그냥 하다못해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사망 통계나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조금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예. 이게 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언론사에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든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론사에 계시는 이 분들이 내용을 좀 알려보자. 이거를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오히려 좀 제가 이런 거 익숙치 않으니까 예. 잘 못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불씨가 꺼져가지 않게 그래도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나마 정책적으로 좀 연결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오히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좀 빼는 입장이고. 그 말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됐다가 좀 지나면 또 사그라들고 해서 불씨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모신다는 것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긴 합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인계점이 지난번에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인계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가 출동을 했을 때 환자를 어디서 이제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인계점이라는 것이 워낙 좀 드물게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간에 제때제때 환자를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의 인계점이라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인계점이라고 갖춰져서 최소한의 시설 갖춘 곳은 이제 800곳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타고 이제 기동하는 헬기는 보통 저 뒤에 있는 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전 AW139 기종인데요. 예. 경기서방 항공대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계점을 주로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귀한 방송 시간에 낭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인터넷 같은데 그냥 아무 인터넷 사이트나 런던 에어 앰뷸런스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예. 거기에서 그냥 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예. 동네 주택가라든가 인계점에 관계없이 물론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인계점에만 착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가 런던에서 비행할 때 착륙지점 알파라 그랬거든요. 예. 알파 베타, 알파 브라보 찰리라고 해서 알파를 가장 선호하는데 알파가 도보로 50m 이내 접근 가능한 지점입니다. 도보로 50m 이내. 네, 그렇습니다. 그거 예. 무슨 뜻이냐면 저 의료용 헬기 안에
저 정도 레벨, 저보다 더 뛰어난 의사들이 외상외과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그리고 응급조사들이 의료 장비 다 싣고 저희가 들고 현장에 나가는 출동팩이 100파운드가 넘습니다. 예. 그걸 다 들고 환자한테 도보를 이동해가지고 환자 옆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부터 도로 곁에서 곧장 환자 치료를 시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골든아워가 지켜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We can touch down any place in whole state of Maryland in 18 minutes 이 얘기를 그냥 파일럿들이 합니다. 18분 내에 다 내려꽂힙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인계점에서 환자 인계점까지 앰뷸런스 환자 데리고 오고 인계점에서 의사가 환자를 그때부터 만나는 시간 그리고 병원까지 이송을 다 해야 되는 한국에서 전체 시간하고 예. 우리는 이 지역 내에 우리가 메릴랜드주 어디서든지 18분 내에 다 내려꽂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예. 시스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이거 뭐 딱 어디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가장 빠른데도 저희를 실으러 헬기가 오는 데까지만 18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가장 빠른 수치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정도로 당긴 거예요. 그다음에 출동을 해서 또 가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헬기가 250km 이상으로 순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경기도 내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권 아니면 한반도의 웬만한 중부지방까지는 그래도 20-30분 내는 저희가 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시간 내로는 적어도 현장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예. 그렇지만 이걸 더 당기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기가 진행 중에도 운동장 한가운데도 이 저 닥터 헬기가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계점이란 그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밀집 지역도 많고 또 비행 금지 구역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그걸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닐까요? 주택 밀집도나 도로의 폭은 우리나라보다는 선진 그 유럽 국가들이 훨씬 더 좁습니다. 하긴 옛날 중세 지역 그렇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월등히 곳이 좋지 있으니까. 않고요. 건물들도 예.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 랜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 공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청와대 근처로 해서 알파 공역, 베타 공역 이렇게 해놓은 데가 예. 정작 그 정책 최고 결정권자는 의료용 헬기인데 그런 거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냥 중간관리자급에서 막히는 거지 그렇지는 아, 그게 않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인계점이나 아니면 병원 전 단계에서만 많이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료계에서는 이런 굉장히 좀 비통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병원 전 단계는 고사하고 병원에 정작 큰 대형 병원에 내려와서 그 응급실로 내원을 해서 빨리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조차도 그러니까 병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병원 전 단계지 않습니까? 예. 병원 전에 병원에 소방대원들이 데리고 와도 수용을 못하고 수술을 못해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병원 전 단계를 지금 얘기할 우리가 그런 한마디로 주제가 되냐 예.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하여간 이 문제만 좀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사실 많이 준비는 됐는데 어떻게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이에 대한 질문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인계점의 문제 때문에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잃은 경우가 실제로 경험하셨을 때 있었습니까? 그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계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출동을 그쪽으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은 듣는데 저희는 그거에선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는 24시간 출동을 그래도 하고 있고 소방 헬기는 그래도 지상 대원들이 지역의 소방대하고 협조를 해서 뭐 동네 주차장이라든가 공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장이나 학교 이런데 스테디움 같은 데를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떨까요? 들어서서 아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상태 안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도 조금 저는 그게 구체적으로 정말 말씀해 주신다. 저는 사실은 그게 인계점의 문제인지 왜냐하면 인계점으로만 이렇게 다른 청소를 것도 있죠. 국한하게 되면 모두가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안전할 수 있죠. 아무래도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 인계점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거기는 인계점이 너무 뭐 멀거나 아니기 때문에 출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출동을 안 하거나 출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예. 일을 안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참담한 현실을 말씀하신 건데. 저도 외상외과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도 다른 일반 그냥 정규 수술을 집중하는 과를 해서 했으면은 예. 세상의 여러 분야하고 아마 접점이 없었을 텐데요. 예. 못 볼 걸 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들 이유는 있어요. 다들 이유는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선진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선진 사회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게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은 분명히 선진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에 임플리멘테이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적용시킨다고요? 기존에 했던 관행이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예. 굉장히 많은 이유나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유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솔직히 들은 생각은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예.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다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다친 예.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사회 기관을 이루는 블루칼라 레이버나 그런 분들만 집중타를 맞는다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정작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얘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조치를 당해도 그냥 그렇게 다 생명을 취하려고는 잃어도 그런가 보다 한다고요. 예. 지난번에 그 내용 비슷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는 이른바 이제 블루칼라에 속하는 분들이 피해자다. 실제로 이제 그런 외상을 입는 경우 일을 한다든가 하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거꾸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찌 보면 블루칼라에 속해 계신 분들의 즉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당, 특히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예. 그렇잖아요. 노동자 농민을 다 위한다 그러고 그 노동자 농민이나 블루칼라 레이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정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얼마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 이건 굉장히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저하고 가까운 정치인이세요. 제일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분이세요. 예. 진짜 지역에 저하고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지인의 아들을 서울에서 밤새 헤맸대요. 밤새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서울의 대형 병원들에서 수술이 빨리 안 돼가지고 예. 헤매고 다니는 분을 당신이 아니까 저희 수원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저희 외상센터에 그분이 직접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던 대로 했으니까 수술 잘 되고 마비가 처음에 좀 올 뻔했던 것도 맞고 그래 놨거든요. 예. 치료 잘 됐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면회를 오셨길래 제가 좀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쓴소리를 또 했다고요. 이제 저 가까우신 분인데 쓴소리 예. 했다고요. 예? 님께서는 이런 포지션에 계시니까 지금 이 환자가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보셨지만 님을 모르시는 대부분의 블루칼라 레이버들은 이런 경로를 겪지 않고 장애가 남았을 겁니다. 예. 마비가 되거나 절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뭐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다가 사망하죠. 그런 언론에 가끔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이. 근데 그게 간혹 터지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세월호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단지 이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근데 언론인부터도 그러시잖아요. 저하고 또 잘하는 언론인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불편했었는데 어디 응급실에 어느 대학 교수에 그래서 빅5 병원들 서울에 많으니까 어느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잘 받았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전 사실은 대단한 노동운동가나 저는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산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월급 받으니까 사는 저 일반 직장인인데 예. 한국에는 근데 분명한 건 그쪽에 대한 서포트를 지지하면서 사는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 정관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작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 메커니즘은 전 그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이건 좀 정의에 대한 문제 이전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BC 레이쇼가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 경제학자들도 얘기한다고요. 그분들 잘
치료를 해서 사회에 잘 복귀시켰을 때 장애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좋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유를 워낙 여러 군데서 걸려 있으면서 예. 힘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제가 이게 질문을 점차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약간 좀 갑갑해집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국정 교수께서 워낙 현장에서 많이 겪으셨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왜 그 소위 이국정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또 플러스돼서 책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든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언론의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선생님께서 그 외상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어떻게 됐는지 몇 차례 지적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온다고 말을 다 못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그게 그렇겠죠. 아니라 예. 이 시간을 만약에 집중 취재 같은 걸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됐나.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그러면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하겠습니다. 장관도 예. 지금 왜 문제냐 하면 이슈화가 될 때마다 이렇게 쑥 올라왔다가 그냥 없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슈가 그럼 계속 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누가 계속 이슈 메이커처럼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북한군이 매일 넘어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 예. 어떤 뜻인지 북한 알겠습니다. 청년 한 명이 그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가던 중증외상 시스템 누가 쳐다도 안 보고 완전히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막 가고 있던 걸 갖다가 그나마 다시 언론의 데스크 위에 올려놔가지고 예. 그나마 한번 조명을 받으니까 그래도 장관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진정성을 갖고 말씀하셨겠죠.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조명을 해주시고 창피할 정도로 창피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의료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언론에서 심층 취재나 집중 취재 같은 거 있죠. 무슨 탐사 프로그램에 한 번 나오면 그 사업은 끝났다 그래요. 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작년 말에 그런 데 터져 나온다고요. 예. 탐사보도 같은데 소재가 된다고요, 이런 게. 근데 탐사보도에 소재가 됐던 내용들이 선생님이 벌써 한 1년 전에 짚으신 내용들이에요. 예. 한 발짝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될 수도 없고, 그리고 장관이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이렇게까지 집중 조명을 해주셨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고 있으면 예. 끝난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뭐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그 실상을 아프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냥 무조건 냉소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다만 오늘 저희들한테 나름의 과제를 주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외상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도 한번 잘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으로 조금 부드러운 얘기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전혀 분위기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언론에서 많이 그나마 이렇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 다른 얘기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 아는 분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취재함에 있어서 혹시 뭐 시간을 뺏어드릴 수도 있는데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취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국정 교수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해줘서 더 살 수 있었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시작은 어찌 보면 이국정 교수가 준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보내야 했던 아버지들의 절규, 어제 뉴스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로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었죠. 전국 17군데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들은 무너진 응급진료의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우는 이국정 교수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중 취재 같은 걸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됐나. 예. 그래서 저희 탐사 보도팀은 이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달 동안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실상은 이 교수의 말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수술실에 이름만 올려놓은 의료진, 그리고 정작 중증 외상 환자는 거부하는 외상센터. 먼저 황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이 환자를 소생실로 옮깁니다. 췌장 파열돼서 서울의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헬기 띄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필요 없고 안 띄우겠다고 해서 대장 환자를 자동차로 보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성모 씨입니다. 췌장 파열로 내장기관이 녹아가는 상황. 애초 경희대병원에서 옮기려고 했던 곳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 권역외상센터였습니다. 다쳤을 때 다 터진 거였는데 지금 만 4일 만에 와 수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유, 못 참죠. 결국 경희대병원에서 40km 넘게 떨어진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복막염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은 그 절단되어 있는 췌장 기준으로 해서 원위부 한 3분의 2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 성모병원 외상센터 측은 다른 환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어쨌거나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받겠지만 그 가운데 다른 데 나가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외상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홈페이지입니다. 2017년까지 병원장이었던 전모 교수가 의료진 명단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 교수의 외래와 수술 건수는 0건. 해당 외상센터 의료진의 최근 6개월간 당직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교수들의 이름은 보이는데 전 교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에는 의료진이 중증 외상 환자를 월 평균 2명 이상 봐야 한다고 나옵니다. 전 교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봉만 1억 4,400만 원. 전 교수 측은 취재진에게 수술에 참여해 조언과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의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1층에 수술실 간판이 보입니다. 수술용 침대와 맞추기도 있습니다. 정작 수술 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실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만 그냥 공간에만 참고 있어요. 병원 측은 암센터 3층에 외상수술실이 따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층 수술실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소수술실이라는 겁니다. 수술실안 외상 환자 전용 엑스레이 촬영기기입니다. 지난해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5차례 테스트만 기록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 손해 본다는 마인드도 있고요. 거기도 인력을 떠나놔야 되는 거죠. 길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억 원. 길병원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이 문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외상센터. 정부는 이 외상센터에서 사람을 살리라고 수천억 원의 건축비와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사람을 살리란 예산은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상센터를 바로잡을 골든타임도 다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건물에 권역호흡기 질환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센터가 있는 겁니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흰색 가벽 옆에 두 센터를 오가는 복도가 뚫려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이 있는 7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도 두 센터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호흡기 센터에서 나온 의료진이 외상센터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환자가 쓰는 의료용품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염도 우려됩니다. 2008년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를 설립하며 지원받은 국비는 339억 원, 지방비는 80억 원입니다. 이듬해 호흡기 센터를 지으면서 국비 250억 원을 다시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호흡기 센터 지원 사업 공고엔 독립건물 형태로 지으라고 돼 있습니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도 명확한 시설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허가가 만약에 안 났다 하면은 사용승인 자체가 안 떨어지겠지. 복지부는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구획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단이 쓰기에 막혀져 있다는 이런 의미. 애초 부산시는 외상센터를 허가하면서 인근 D동과 암센터 별관의 철거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들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부산대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차들도 이 건물들에 막혀 돌아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외상센터 응급 전용로입니다. 권역 외상센터 설계 당시 병원은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해 길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응급실을 오기 위해서는 응급차가 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에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국비 80억 원과 경기도비 50억 원을 들여 5층짜리 권역 외상센터로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5층에는 권역 외상센터와는 상관없는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관 건물 구석에 있던 병동을 새 건물로 옮겨 훨씬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외상 환자 전용 병실은 원래 호스피스 병동 자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은 병원 측이 권역 외상센터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지원금 환수를 검토 중입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응급 진료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는 것은 외상센터 건축비만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 환자를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의료진들의 인건비도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합니다. 어차피 대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이 정부 보조금을 일반 의사의 수당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응급 의료진에게 주는 정부 수당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내부 협조 공문입니다. 야간 외과 당직 의사들이 외상과 비외상 환자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외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당직 수당은 병원이 직접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당직 수당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 위반입니다. 의사들은 당직비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외상센터 의료진의 당직 수당 상한액은 평일 기준 30만 원, 주말은 50만 원입니다. 병원에다 반협박서를 사실은 거든요. 근데 이걸 대륙하는 게 문제죠. 복지가 문제거든요. 알고 다 무기라고 있거든요. 매일 밤 이 병원에서 당직을 서는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의사에게 정부 돈이 부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A씨. A씨가 매월 받는 정부의 응급의료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의 만져보지 못합니다. 이번 과정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1월부터 10월까지 2년간 한꺼번에 의료진을 들어왔긴 했는데 의료진이 이 계좌를 보내주면 돼 이랬거든요. 응급의료진에게 주는 수당을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계도 지금 다들 원하지 않는데 뉴스에 나와서 나올 것도 관례만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환수액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10억 2천여만 원 등 총 66억 원입니다. 이 환수액에는 부당하게 사용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탐사플러스 윤정식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곳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어도 드라마상에서는 자본의 논리가 그곳에도 어김없이 침투하고 권력 투쟁은 물론 배신과 음모가 진행되지만 병원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사람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의사들이었고 그 노력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음을 쓸어내린 관객들은 병원이란 무엇인가
의사와 환자란 누구인가? 이런 지극히 근본의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매듭짓게 되죠. 동아프리카 아덴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총상 환자를 살려낸 그의 이야기 역시 처음엔 마치 드라마나 영화와 같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생존에 사람들은 놀랐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법을 만들어서 수천억의 지원금을 쏟아냈죠. 그러나 병원이 관객의 시선을 벗어났을 때 그곳에서 진행된 일들, 여기가 하는 대로 해야 해요. 그 수술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억 원. 운영을 하면 손해본다는 마인드도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수술실과 다른 업무에 투입된 전문 의료진, 또 환자를 거부하는 외상센터. 문제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느냐는 윤리적인 항변은 이미 우리 현실에서 무력화된 지 오래. 환자의 목숨은 돈에 의해서 계급이 매겨졌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마지막 보루인 권역외상센터에서도 그 돈의 힘은 사람의 목숨값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골든타임 등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그 의사는 자신에게 붙여진 그 별칭이 불편했고 금방 관심과 시선을 거두는 관중 또한 불편했습니다. 그저 그의 요구란 딱 한 가지,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십시오 였습니다. 작년에 방영된 의료 드라마 라이프를 기억하시는지요? 드라마는 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됐습니다. 의사들의 노력 끝에 병원 측의 영리화 작업은 아주 잠시 멈추게 됐지만 결국 병원을 떠나게 된 주인공은 관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것인가? 기본이 변질되는 걸 얼마나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손에 달린 거겠죠, 이제. 지켜볼 겁니다. 예,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주대병원 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했다는 욕설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의 교수들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와 병원 측은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 수용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던 겁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바로 이국종 교수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 성명서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욕설을 한 유희석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 내가 너를 인간치고 안 할 거야. 이제. 나랑 한번 붙을래 너? 아닌가 그런데 왜 그래? 이 대화는 4, 5년 전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병상이 꽉 차도 환자가 오면 일단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패스는 외상센터에 병상이 없어 환자를 더는 못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바이패스 현황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었던 수치가 9월부터 급격히 치솟습니다. 실제 의료진 단톡방에서도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가 뜹니다. 과거에는 외상센터가 꽉 차도 환자가 오면 일반 병동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교수가 원무과 직원과 나눈 대화입니다. 저도 저기서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병원이 지시를 하고 그러시니까 병원 측이 외상센터 환자를 일반 병동에 수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항의하던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안식년을 맞아 병원을 떠났고 해군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국종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나오 계시죠? 예, 이국종입니다. 예. 일단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아주대 의대 교수회에서 오늘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욕설 논란에 대해서 원장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신데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학교 내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될 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드릴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욕설 논란에 대해서 짧게 질문 하나 할 텐데 불편하시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떨까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지 말까요? 그 지금 저희 외상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 어떤 폭언이나 그런 거는 그 자체가 핵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으시고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안 받고 문제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상 가동을 12월 한 달 동안 운영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외상센터에 100개의 병상이 다 차면 본관의 병상을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관 측에서 병원 측에서 지원을 안 했다. 이게 바로 교수님의 입장이신데 병원 측의 반론이 뭐냐면 지원을 충분히 했고 한동안 못했던 건 본관의 공사 때문이다. 이게 바로 병원의 반론인데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본관에서 어떤 병실을 점유하고 쓴다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떤 환자를 더 보겠다고 하는 욕심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대학교 병원이 외상센터 사업을 처음 정부로부터 국책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정부에서 그 외상센터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외상센터 건물을 지어주는 것 이외에도 중증 외상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면 본원에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병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진, 수술실, 중환자실들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병원 전체에서 외상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걸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처음에 거의 계약을 맺은 그 각서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일단 거는 저희 병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외상센터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희 교수님. 병원보다 만약에 정부의 지원을 훨씬 적게 받고 운영되고 있는 외상센터들에서도 예. 그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가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더 작은데 외상센터가 그러면 금방 병실이 차서 넘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원에서 커버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교수님. 그런 커버를 해주라고 정부에서 막 강제를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겠느냐고 공모를 했을 때 제 아주대병원이 처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때 사실은 아주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을 참여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2011년부터요. 교수님 그리고 저희가 잠시만요. 사실 첫 교수님. 번째 2차 선정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2차 선정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아주대병원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2차 선정에서 간신히 붙어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 대규모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교수님. 정부에서 강제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요청을 한 거라고요. 예, 교수님. 그 병원 측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 본관 공사 때문에 본관 병상을 지원을 못했다. 이게 바로 병원 측의 반론인데 이게 그러면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지원을 안 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원 내에서 외상센터 100병상을 짓고 나서도 사실 그 병상이 한 두세 달 만에 금방 찼기 때문에 계속 차는 건 아니지만 부족할 때마다 저희가 그 본관에다가 계속 그 병상을 좀 확보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 저희가 2016년부터 외상센터를 짓자마자 계속 병원 측에다가 협조를 구했던 공문 같은 것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몇 달간의 일이 절대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했던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운영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겪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된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 이국종 교수가 JTBC에 제공한 공문 좀 잠시만 띄워주시죠. 방금 지나갔었는데요. 예, 지금 공문을 보고 계실 텐데 저게 바로 이국종 교수가 제공한 공문인데요.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 측에 보낸 공문인데 2016년 5월입니다. 내용을 보면 본원 병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병원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환자 병실이 없어서 외상센터의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문이 2016년 6월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단순히 지난해 가을에 본관 공사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본관의 병상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닥터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추가 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비행에 투입해야 되는 간호사 인력 8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인원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더 증원이 안 되면서 비행에 나갈 간호사들도 없고 예. 의사들이 더 증원된 것도 아니라서 지금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몸을 갈아 놓듯이 해서 어거지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약간 희망 같은 게 있었다고요. 몇 년만 더 버티면, 예, 1년만 더 버티면, 뭐 6개월만 더 버티면 지원이 올 거고, 지원이 오면 이제 거기서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기껏 나라에서 어렵게 해서 국민청원까지 있으면서 어렵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줬는데 정작 증원이 안 되고 이런저런 논의를 들어가지고 그 인원 증원을 해야 될 인원을 갖다가 증원을 안 시키고 전 교수님. 보건복지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증원을 안 했을 때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이 그런 예.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대병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 아주대병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은 예. 저희는 일선 부서로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 이국종 교수가 제공한 문자 메시지가 또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아주대병원 측에 당시 그 간호사 문제로 중재를 하겠다라고 한 뒤에 복지부에서 아주대병원 측으로 보낸 문자라면서 이국종 교수가 JTBC에 제공한 문자인데요. 보면 원만히 원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복지부가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원만한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왔다가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체크한다고 했었거든요. 복지부에서. 예. 근데 더 이상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죠. 예. 그렇게 되면 면죄부를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국민들 또 시청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국종 교수께서 더 이상 외상센터에 근무하지 않겠다 혹은 해외로 나갈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나 또 시청자들도 많으실 텐데 센터장을 그만두실 생각까지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건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 거 저 개인의 일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는 국내 혈세로 운영되는 17개 외상센터가 있는데 아주대병원은 그 17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상센터라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63억을 현금으로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각종 인건비로. 예. 그런데 저희가 정작 병원 자체에서는 무슨 골칫덩어리고 적재 주범이고 실제로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예.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조직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외상센터를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병원에 하겠다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종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